안녕하세요. 칸트의 도덕론에 대하여 발표할 국어교육가 유석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선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도 혹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칸트는 바로 이 절대적인 선의 가치,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최상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 정초에서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의 탐색과 확립에 다다르고자 했습니다. 그중 제1절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칸트의 의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논지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선한 가치는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칸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존재하는 두 가지 세계를 상정하는데 첫 번째는 동물적 본능과 욕구가 존재하는 자연세계이고 두 번째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 안에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자율의 반대를 타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중력 법칙에 의해 떨어지는 공이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달을 시키는 것은 타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의 개념은 개인에게 특별한 존엄성을 부여하고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가치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칸트는 다음의 구절들로 답합니다. 행복, 건강, 명예 등 여러 자질들은 물론 좋고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질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가치라고 여겨지는 행복 역시 너무 과해지면 오만으로 흐를 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본래적인 선은 오직 선의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지는 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선의지를 생겨나게 할까요? 이는 앞선 자율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적인 본능과 욕망을 억제하고 옳은 행위를 단지 오로지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칸트는 바로 이러한 실천 이성을 통해 선의지를 낳을 수 있으며 선의지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미 내주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선의질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무 개념을 도입했는데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절의 명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 1은 의무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은 경험이 없는 어수룩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조금 덜 줘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을 적게 주면 떨어질 가게 평판 혹은 이윤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제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님을 속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 2. 가치는 행위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결의되는 준칙에 의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는 형식적인 선천적 원리와 진료적인 후천적 동기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성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도덕 원리와 행위 후에 의도되는 그 결과, 양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칸트는 도덕적 가치는 오직 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명제 3.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그렇다면 선의지, 곧 의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법칙 그 자체, 그리고 그러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보편적 합법 특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준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했을 때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준칙은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의무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표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